어, 저는 부학장을 맡고 있는 유범석 작곡가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최원석 대표님은 좀 이따가 이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제 그 전에 잠깐 AI 융합 심화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 보면 AI 융합 대학교가 신설됐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히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대학 소개가 돼 있고요. 인공지능 융합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AI 융합 심화 전공 프로그램이라고 모든 대학교가, 우리 학교에 있는 음악대학, 뭐 문과대학 이런 식으로 모든 대학교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모든 대학교가 다 참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개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이게 뭐 X1, X2 이런 거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고요. 각 대학들이고, 이 각 대학들이 AI 코어 과목을 들어서 지금 설치된 거는 총 6개 AI 코어 과목이 만들어졌는데,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요 AI 코어 과목을 들으면서 각 과마다 자기의 전공성을 살리는 AI 융합 심화 전공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23년부터 신설을 했고, 음악대학교에서는 우리 작곡가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총 4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전공 신청을 했는데 또 수강 철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만일 AI 융합 심화 전공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만일 이걸 전공을 처리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행정실에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융합 심화 전공을 수업을 코어 과목을 듣다가 만일 이거를 더 이상 제가 뭐 수업을 심화 전공을 원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심화 전공을 철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존에 들었던 수업은 여러분들 교양 수업으로 다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음악대학교 가보면 저희들이 들을 코어 과목이 총 6개가 이렇게 신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개론 및 응용, 딥러닝 개론 및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자연어 처리와 챗 GPT 이렇게 6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총 4개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즉 12학점이에요. 총 4개를 4, 3, 12 해갖고 총 4개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작곡 전공이면 AI 융합 심화 전공 작곡 전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학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에 그냥 단순히 작곡이 아니라 AI 융합 심화 작곡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피아노를 하면 AI 융합 피아노 전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명칭은 물론 나중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요 코어 과목을 들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심화 전공에 참여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학위가 나오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일단 이 인공지능 대학에서는 이거 외에도 우리 음악대학교에서 AI와 관련된 새로운 수업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음악대학교에 자체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장차 개발을 하고 수업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갈지는 또 일단 여러분들이 작곡 전공이나 혹은 AI 융합 심화를 택한 학생들을 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차차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모든 음악대학교가 2학기부터 이 AI 융합 심화 전공에 참여를 하도록 지금 예정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각 과장님들 있잖아요. 과장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거나 행정실 혹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졸업시까지 총 4과목을 AI 코어 과목에서 택할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아시고요. 2학기부터 모든 과가
프로그램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 작곡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학기부터. 그래서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은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테크 작곡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신설이 되게 되면 테크 작곡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AI 융합 심화 과정이 다 필수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테크하고 관련된 자기 전공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필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오늘 AI 융합이라는 전공을 과연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밖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 실증 사례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강 강사님을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최원석 워프 대표님이신데 환영의 박수를 좀 해드릴까요? 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최원석 선생님은 대표님은 작곡을 전공하셨습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작곡과 전자음악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미 하셨던 분이 AI 그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환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원석입니다. 오늘 뭐 오붓하게 수업하는데 뭐 좋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 공부하고 현대 음악 공부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은 계속 하다가 연대도 예전에 강의를 나왔었어요. 연대도 강의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했다가 제가 한 20년도, 19년도부터 이런 AI 쪽 산업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20년도에 제가 실제로 하나 창업을 해서 현재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특강 요청을 이제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왜냐면 이제 교수님들이 다 이제 뭐 선배님들이시니까 가서 이제 특강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 산업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21세기에 대한 산업 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화 콘텐츠 산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뭐 4차 혁명 뭐 AI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산업적에서 봤을 땐 문화 콘텐츠 산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시대라는 것 키워드 자체가 문화잖아요. 문화 콘텐츠. 사실 문화 콘텐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화 콘텐츠 산업 필드에 나가면 실제로 문화 콘텐츠를 전공했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네트워킹들을 이제 워낙 스타트업들 많이 하니까. 그럼 이제 스타트업들끼리 대표님 막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뭐 음악을 공부하셨나 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이쪽 전공자들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는 그러는 거죠. 아니 내 학생들은 저기서 다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3학년 때부터 뭐 먹고 살지? 음대 애들은 입에 달고 사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뭐 먹고 살지? 휴학도 한번 하고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뭐 교직이나 들을까? 뭐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가야 되나? 애들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학교는 이제 점점 애들은 없어지는데 자꾸 음악 선생님 하겠대. 실제로 우리 애들 보니까 중고등학교 음악 수업 제대로 하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상 애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 뜯고 고민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꾸 휴학하고 뭐 선생님밖에 할 게 없나 이러고 있고, 막장 필드에서는 이쪽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그쪽에서도 음악 관련된 전공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 학사는 다 공대 출신들이에요. 공대 출신들이 석사를 음악을 공부 잠깐 하거나 뭐 디자인 공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쪽 필드에서 실제로 무슨 뭐 작곡가 출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양쪽 다 문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20대 젊은 이 문화 콘텐츠 전공자들이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밖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하던 것밖에 없고 오선지 펴놓고 음표 그리던 것밖에 없으니 밖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산업들이 막 벌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전공한 사람들은 이 필드의 메인 브랜들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관람을 하는 청중이 돼버린 상황이 생겨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도대체 근데 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막 물어봅니다. 저기 저렇게 많은데 왜 안 찾으십니까? 막상 데려다서 가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막상 전공한 사람들도 갖다 놔도 이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대에서도 이제 이런 융합, AI 융합이라는 이런 그 전공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과목들을 커리큘럼에 집어넣으면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나름의 이런 산업에 대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제 학생들한테도 또 제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오늘 이제 연세대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컨텐츠라는 것은 지금 21세기 산업시대에 무엇이냐 라고 하면, 실제로 예술은 예전에는 컨텐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예술이었어요. 예술, 문화, 우리가 즐기는 여흥의 문화였다면, 실제 이제 21세기의 컨텐츠는 그냥 컨텐츠 그 자체가 산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컨텐츠와 인더스트리, 산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떼어내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21세기에는 뭐 서비스, 근로, 소비, 교통, 교육 모든 방식들이 다 컨텐츠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컸다가 지금 잠깐 주춤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환경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뭐 어떤 산업,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컨텐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컨텐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몇 개의 이미 좀 나왔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음악이 몇 곡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 작곡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루에 몇 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이미 써있죠? 네. 하루에 정식 발매인데 몇 곡이나 실제로 나올 것 같아요? 재미없죠? 네.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스팟파이에 하루에 6만 곡이 나와요. 하루에 정식 발매. 그러니까 이건 정식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에서 발매되는 곡이 6만 곡이에요. 개인 발매가 11만 곡. 그러니까 그거 개인 발매까지 합치면 하루에 11만 곡이 나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까지 합치면 하루에 40만 곡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그냥 뭐 내가 레이블 없이 낼 수 있으니까 하루에 40만 곡 이상이 업로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숫자가 엄청나죠? 하루에 4억 명 유튜브 시청하고요. 이게 지금 19년도 자료예요. 우리나라 컨텐츠진흥원 그 산업 보면 우리 19년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대의 그 데이터인데, 실제로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량이 약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컨텐츠를 즐기는 시대가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가 한 1년에 9조 원 투자하는데 지금 아마 한 12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해. 컨텐츠 제작에만 12조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 뭐 1분에 400시간 지금 아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컨텐츠 산업이 꽤 큰 나라입니다. 음악 시장만 봐더라도 전 세계 5위 시장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위 정도 되는 시장, 산업 시장이고요. 우리나라가 18년도 국내 컨텐츠 산업 매출만 142조고 수출이 115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K컬처 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매년 9% 이상씩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매년 기계적으로 9% 이상씩 성장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산업은 없어요. 컨텐츠 산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산업도 이렇게까지 발전한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컨텐츠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뭐 여러분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뭐 메타라든가 애플이 이제 이런 VR 하드웨어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죠. 삼성도 이제 곧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뭐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는데,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지금 요번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죠, 작년에.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 VR 디바이스가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대중화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실제로 이게 한 21년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받아서 했지만 막상 메타버스로 즐길 만한 컨텐츠가 로블록스밖에 없었다. 초딩들이 들어가서 로블록스 하는 것밖에 없었어. 성인이 들어가서 뭔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기껏해야 뭐 줄타기 뭐 이런 거 하고 롤러코스터 타고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가 성장을 좀 주춤했죠. 그때 이제 투자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휘청했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만들어내는 이 디바이스나 애플이 만든 디바이스도 고가의 논란에 빠지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애플이나 메타 정도가 이 디바이스가 지금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되는 디바이스를 1,000불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걔네가 뭐 한 1년만 적자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스마트폰 들고 있듯 대중화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걔네가 그 정도의 적자는 충분히 볼 수 있죠. 다만 걔들이 지금 굳이 이걸 빨리 보급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메타버스 내에서 즐길 만한 컨텐츠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 이 문화체육 관련된 예산이 다 메타버스에 다 쏟아져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컨텐츠 진흥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진흥원 뭐 코코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스타트업들한테 이 메타버스 컨텐츠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막 순풍날도 투자받고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곧 제 생각엔 한 5년 이내에는 이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다 VR이나 AR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라는 게 단순히 내가 즐겨서 로블록스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내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고 저기 중동에 있는 어떤 상인한테 물건을 팔 때 내가 굳이 중동 날아가고 서울 날아오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만나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약도 여기서 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건 다 블록체인으로 계약이 다 돼버려요. 굳이 뭐 공증받고 변호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으로 결제 딱 하면 여기서 계약하고 뭐 가상화폐나 뭘로 결제하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국제적으로 뭐 법으로 어디 뭐 법원 가서 사인하고 공증받고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그냥 메타버스 내에서 그냥 계약 체결 자체가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다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가 다 인정해버리는 계약이 돼버립니다. 금액, 환전 수수료 이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화상화폐 그 안에서 그냥 가상화폐로 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바디수트 입고 뭐 이렇게 다 하드웨어를 내가 착장을 하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뭐 즐길 수 있는 거 뭐 냄새, 이 상품의 냄새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 내에서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거래 자체도 이 메타버스 내에서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컨텐츠들이 산업화와 컨텐츠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에 엮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거 안에서의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름을 메타로 바꾼 거죠. 아직 좀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덜 진척이 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산업군은 결국엔 메타버스로 다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다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무슨 뭐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AI 칩에 대해서 다들 미친 듯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거를 처리하려면 다 이 AI 칩이 있어야 돼요. 메타든 뭐든 간에 다 디바이스들도 다 이 VR, AR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다 VR, AR 그냥 하드웨어 끼고 컴퓨터만 보면 다 가상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제 이거를 끼고 운전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저거 끼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꽤 많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음악 전공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뭘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혹은 여기는 어떤 동네인가, 이 영역은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필드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음악과 AI 혹은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어떤 예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산업에서 돼서 성공적이었던 것과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이유들을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왜 안 됐을까? 이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한 19년도, 그러니까 한 18년도, 17년도, 19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 AI 뮤직 레슨 그 플랫폼이에요. 저도 이제 19년도에 이 AI 뮤직 레슨 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AI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했었는데, 18년도, 17년도, 19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뮤직 레슨 프로그램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랬다가 20년도 말에 정말 거짓말처럼 다 망했어요. 이 스타트업은 그런 게 있어요. 한 3, 4년 엄청나게 붐이었다가 갑자기 이게 거짓말처럼 다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생각보면 되게 좋잖아요. 내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AI로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싸. 그렇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선생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비용이고. 근데 이게 망했어요. 우리나라 회사도 나도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 대표는 굉장히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만들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결국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 갑자기 전 세계 모든 회사가 왜 망했을까? 그리고 하나라도 남아야 되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왜 망했을까? 이게 뭐 악기도 가르치고 뭐 성악도 가르치고 뭐 작곡도 작곡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악기 퍼포먼스 위주였긴 했어요. 성악이랑 악기 퍼포먼스인데 왜 망했을까? 감성이 좀 떨어진다. 네트워크 이런 소통에 떨어진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적이다 혹은 인간이 가르치는 거 감성적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인간의 기술력으로 다 커버됩니다. 기술력은 다 커버돼요.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대부분 다 돼요. 이건 왜 망했냐면 이걸 이제 만든 사람 주체들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드겨서 이제 회사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하는 애들이 음악 레슨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랬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 산업이 다 망했던 이유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혹은 음악 레슨이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 레슨을 왜 하냐? 이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악기를 배워, 좋은 대학을 가, 혹은 좋은 퍼포머가 돼, 멋지게 연주를 해. 이게 실제로 음악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대부분의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에서 애들한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오케스트라 가서 애들이랑 놀아, 이거였어.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애들이랑, 합창단에서 다른 애들이랑 뭐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셜라이징을 하는 게 중요했어. 근데 오히려 이건 독립시키는 거였, 분리시키는 거였잖아, 그런 그룹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애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실제로 인간의 인류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거야. 단순히 음악을 기술로 이해했고 그걸 돈으로 받고 그걸 산업화 시켰는데 이 메커니즘이 먹히지가 않은 거죠. 잘못된 공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도
제가 나온 다음에 망했어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되게 좋았죠. AI가 다 가르치고 뭐 기타 가르치고 내가 뭐 이렇게 내 포지션을 다 컴퓨터 화면으로 다 그 모니터로 다 그렇죠, 뭐죠? 카메라로 다 모션을 디텍션 해가지고 거기서 다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킹해주고, 그러니까 고도화가 됐다면 굉장히 좋은 수준의 레슨이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용도가 좀 떨어졌다. 그거였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I,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이제 딥보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딥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가상으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범석 교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딥보이스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오늘 수업 수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명 유범석 교수님의 목소리지만 유범석 교수님만 모르는 상태로 혼자 가 있는 거죠. 강의실에. 수강이 되는.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 딥보이스 기술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된 건 21년도였어요. 슈퍼톤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 회사는 지금 하이브가 샀습니다. 한참 시끄러운 하이브가 지금 샀죠.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의 회사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40억 정도의 한 60%인가 지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1년도에 슈퍼톤이 이 기술을 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했어요. 완전 환호했어요.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높은 회사가 나왔어? 한번 볼까요? 죽은 그 고 김광석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를 해서 요즘 노래를 만들게 한 거죠. 원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예요. 그만 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때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딥보이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그러니까 최소 몇백, 100문장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AI한테 100문장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거의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딥보이스인지 인간의 귀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페이크 보이스를 만들어내서 했던 거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도 다 됐습니다. 이 기술이.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 기술이 너무 상용화돼서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막 만들죠. 스마트폰으로 10분만 뭐 문장 세 문장만 하면 목소리가 제법 그럴듯하게 나오는 정도 수준의 기술로 보편화됐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지금 보편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것처럼 지금처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굉장히 좀 범죄에 이용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조인성이나 이런 연예인들 딥보이스랑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사기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이유가 많아서 사실 상용화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제 콘텐츠 산업의 뭐 시초처럼 이제 막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컬 제너레이터입니다. 보컬 제너레이션. 여기 혹시 성악가 있어요? 성악 없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제 가수가 없어도 음악을 녹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수를 데려다가 그 팝송이나 이런 걸 녹음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인간과 인간의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보컬을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목소리의 보컬로 녹음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컬 녹음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이 엔지니어링 자체, 그러니까 스튜디오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돼? 알아서 해줘, AI가. 내가 원하는 목소리, 내가 원하는 장르별, 내가 원하는 특징, 내가 원하는 언어로 알아서 텍스트만 넣으면 얘가 알아서 노래를 불러서 녹음까지 해줍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Important and essential part of music that connects the most with listeners. But for a lot of producers, the process of creating vocals can sometimes be challenged with clear and easy to use commercial licensing. All you need to do is input MIDI and lyrics and then click play. Well, I'm in love. You can record any melody ideas, and with our acapella convert feature, with one click, you can let the AI singer express your ideas in full-fledged vocals. But what about the usage rights to AI vocals? Our voice models are fully 저작권도 authorized 문제 for 없죠. commercial use. Each and every one of our AI voice models is authorized for use by our original vocalists. So usage rights are male and female versions, different language versions, and more. You can also use AI vocals in producing harmonies and backing vocals, saving a lot of time with high production efficiency. Our wide variety of AI voice models have distinctive timbre. When I hold you close. Oh, and by the way, through our AI voice mix feature, you can also blend and create your own unique, one-of-a-kind voice model. Some people say that machines can never. 자, 이렇게 오토메이션처럼 해서 내가 다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소리, 내가 원하는 장르, 내가 원하는 언어, 뭐 여성, 남성, 뭐 음역대 다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보컬 녹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녹음하면 먼저 찾아요. 물론 이제 유명 가수가 하는 음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누구의 음악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 그 전에 가이드라든가 혹은 실제 뭐 그냥 뭐 내가 내 음악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가수가 아닐 바엔 차라리 이걸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 이 산업에서도 이 AI 보컬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ever express emotion. 되어 있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뮤직 세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뭐를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이 음악을 갖다 집어넣고 노래를 이제 한 3분짜리 뭐 유명한 노래를 갖다 놓고 보컬만 뜯어내는 거였어요. 보컬만 싹 뜯어내서 MR을 만들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MR도 만들고 보컬 녹음도 따로따로 녹음해서 작곡가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이 기존에 있는 음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컬만 AI가 깨끗하게 뜯어내는 걸로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였는데 요즘은 악기별로 다 뜯어내요.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드럼은 드럼도 뭐 킥은 킥대로, 하이햇은 하이햇대로, 뭐는 뭐대로 다 트랙별로 다 뜯어내는 게 이제 뮤직 세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음악의 베이스가 이런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연주자면 거기에 베이스 빼고 내가 베이스만 연주해서 들어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 특히 뭐 예전에 재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귀로 뜯어서 따서 다 손으로 적었다면 임프로비제이션 하는 걸. 이제는 그냥 그것만 딱 뜯어다가 내가 바로 악보화 할 수 있거든요. 음원 하나 집어넣고 기타 임프로비제이션 딱 뜯어, 색스폰 임프로비제이션 뜯어서 돌리면 악보로 쫙 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내가 연습해서 녹음해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I get my ooh, and I'm inside again. I feel ooh, kinda missing my friends.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지금처럼 이렇게 다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쫙 종류별로 얘가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트랙별로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회사는 가우디오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오디오 인공지능 AI 오디오 회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가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슈퍼톤이라든가 가우디오는 거의 전 세계 글로벌 탑급 플레이어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도 있긴 한데 저희는 아직 애들이고 애기고 아주 이제 빅네임들이 이제 두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크게 활동하는 회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고민하거나 궁금한 게 바로 뭐냐? AI 컴포저죠. AI 작곡입니다. AI로 작곡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AI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알파고가 막 나오고 이럴 때 그게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산업 인간의 직업을 대부분 차지할 것이다, 뺏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을 때 항상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 1위가 예술가였어요. 1위는 무조건 창작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뜯어보니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예술가예요. 네, 진짜로.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데 좀 이상한데 분명히 지들이 창작은 절대 안 돼요라고 얘기해놓고 제일 먼저 지들이 개발해놓은 게 창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처음에 나왔던 회사가 좀 아이바라는 회사라든가 앰퍼라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가 한 2020년도에 프랑스랑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뉴욕이랑 이런 데 나와서 아마존까지 아마존 컴포저까지 해서 엄청나게 투자받았습니다. 막 5천억씩 막 투자받아서 막 만들어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딱 나오고 챗GPT가 나온 이후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도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들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것들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AI 컴포저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노랑 그다음 유디오가 있고 메타랑 구글 게 있어요. 얘네들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이쪽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메타랑 구글 쪽은 제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작곡 능력 자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오픈을 아직 안 했어요. 이게 애들이 이걸 AI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을 갖고 애들을 학습시켰을 거 아니야, AI를. 근데 이 데이터를 정당하게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지금 오픈이 돼 있는 수노와 유디오만 하더라도 그 수준은 사실 엄청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유디오인데요. 요즘 AI 컴포지션은 예전에 AI 작곡의 프로그램은 어떤 식의 작동이었냐면 내가 흥얼거려요. 장르를 얘기해주고 뭐 BPM 120에 일렉트로닉 하우스고 멜로디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그럼 걔가 거기에 맞는 비트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걔랑 얘기하면서 걔가 내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던져줘야 걔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뭐 하모니라든가 비트라든가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뮤직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써요. 여기에 페이스 멜팅 뭐 기타 그러면 걔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음악. 내가 뮤지컬 스타일의 아라비안 스타일이고 뭐 무슨 뭐 한 3분짜리에 무슨 뭐 펑키한 사운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만들어줘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상업 음악 작곡할 때 특히 이제 광고 음악 같은 거 하면 연출자가 그런 식으로 작곡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핑크빛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라는 거지? 뭐라는 거야? 그 되게 많이 싸워요. 핑크빛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핑크빛 음악이 뭐야? 아니면 심지어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아 감독님 저기 연출자가 저한테 이쯤부터 외계인이 나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외계인이 나오는 느낌이 뭐야? 갑자기. 우리는 그게 되게 애매하죠. 얘는 해줘요. 핑크빛 해줘요. 외계인이 나왔으면 좋겠어? 해줘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요. 인간 연출자가 나한테 외계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핑크빛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를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아무리 빨라도 20시간 이상 있어야 돼. 얘는 20초면 돼. 완전 얘기가 다르지. 연출자가 그냥 텍스트로만 외계인 딱 치면 20초 안에 나와. 나한텐 20시간을 해줘. 내가 아무리 빨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작업의 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씁니다. 드라마틱 인트로 뮤직.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가사, 녹음, 악기 연주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텍스트 쓰면 얘가 다 써주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세요. 유디오나 수노는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잘 돼요. 무료로도 꽤 쓸 수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꽤 잘 돼요. 나보다 잘 쓰더라고. 진짜. 나보다 잘 쓰더라고. 모타운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 모타운 스타일로 R&B로 만들어줘요. 감동받았어요. 저 이거 쓰면서. 나보다 잘 쓰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들인 돈이 얼만데. 이거 한 달에 얼마 몇 푼 안 하거든요. 뭐 5불인가 뭐 이러고 5천 원이면 되는 걸 내가 왜 몇 년, 10몇 년을 공부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챗GPT 한 3.5 정도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에 챗GPT가 4.5잖아요. 수노나 유디오 정도가 챗GPT 3.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AI 컴포지션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4.5 버전으로 만든 것들이나 이런 거는 아마 수준이 다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아까 뭐 메타에서 만든 작곡가, 그다음에 저거 뮤직 LM이라는 거는 그 구글에서 만든 작곡가. 그 밑에 있는 건 수노는 이제 그 MS 쪽에서 만든, 그 챗GPT에서 만든, 오픈 AI에서 만든 수노.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이제 유디오까지 네 개가 지금 이제 핵심 플레이어들인데, 탑 플레이어들인데, 지금 메타랑 구글은 아직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죠. 스피치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음성 합성 방식인데, Hola a todos. This is VoiceBox, a new AI foundation model for speech that 실제 요즘 이제 뭐 팟캐스트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AI로 녹음을 해버려요. 내가 텍스트 치면 Penelope Porcupine and Sammy Sloth danced gracefully in the treetops. Penelope Porcupine and Sammy Sloth 감정도 다 실죠. gracefully in the treetops. 텍스트에 감정까지 다 실습니다. to fix background noise too. 거기다가 노이즈도 제거해줘요. But for audio, Sammy and Penelope's heartwarming friendship inspires joy. Sammy and Penelope's heartwarming friendship inspires joy. 아니면 여기도 이제 아까 그 봤던 비슷한 건데, AI 작곡가인데 멜로우 힙합 딥베이스 써줘. 아니면 일렉트로닉 자메이칸 써줘. 이렇게 써줍니다. 80 전자음악 이런 거 주고요. 재즈 미디엄 템포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된 형태의 AI 현재 지금 뭐 상용화된 서비스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뭐 한 10,000원 정도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거죠. 또 요즘에 이제 유행했던 거 며칠 전에 기사에도 나왔죠. 서울시향이 그 5월 말인가요? 5월 말에 언제 AI로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한 거를 실제로 서울시향이 연주를 했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캐스팅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 프로젝트가 있죠. 하나는 AI 베토벤 10번 교향곡을 AI가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스케치를 한 몇 마디 해놓은 걸 갖고 AI한테 베토벤의 음악들을 학습시켜서 베토벤 10번을 교향곡을 완성시킨 거. 그다음에 그래서 슈베르트 8번 미완성 교향곡을 AI한테 학습시켜서 네가 완성시켜서 3,4악장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든 이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었죠. 하나는 독일 회사였고 하나는 화웨이 중국 회사가 추진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베토벤 10번이에요. 제법 비슷해요. 제법 베토벤스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긴 서사가 있는 음악들은 좀 뭐 약점을 좀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100% 내추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법 근사하죠? 이 슈베르트도 한번 보시면 이런 류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게 그 방금 전에 보여줬던 AI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벤트성,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이제 높으냐 이런 걸 보여줬던 거고, 아까 봤던 건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또 실패를 했던 서비스였고, 또 이렇게 음악 레슨 같은 거 실패했고, 그다음에 AI 합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걔네들이 하려고 했던 것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걸 갖고 딥보이스 기술은 실제로는 이제 그걸 갖고 상용화를 해서 뭔가 매출 올리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만, 기업이 이걸 갖고 AI 제너레이팅, 보컬 제너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음악 산업이나 혹은 뭐 오디오북이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다시 이제 피보팅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서비스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뭘 하고 있냐? 이제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오디오가 들어간 모든 컨텐츠, 음악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북, 영화, 드라마, 광고, 뭐 팟캐스트, 모든 오디오가 포함된 컨텐츠에는 가장 마지막에 후반 보정 작업인 마스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링을 하는데 이 마스터링을 AI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실제 유료 회원이 한 59개국에서 유료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14,000명 정도가 지금 저희 회원이고, 실제 한 몇만 번 정도 이상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작년 8월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 현재 지금 한 1년 가깝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 워프 AI 오디오 마스터링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슬로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제작자,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자들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이 사람들을 제한하는 게 바로 기술이거든요. 뭐 어떤 나는 오디오를 할 줄 알지만 영상은 할 줄 몰라. 나는 이미지는 할 줄 알지만 뭐 오디오는 할 줄 몰라. 글도 할 줄 몰라.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기술인데, 그래서 오디오 관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서비스였고요. 저희 브랜딩 영상 잠깐 보시면 Originality. Your AI audio engineered to maximize originality. Your music. Your professional AI audio engineer for that originality. The purity of your voice. Professional AI audio engineering for that originality. Professional AI audio engineers understand and complete your originality. Be confident in the perfection of your sound. The most advanced AI audio denoiser keeps your voice perfectly clean and clear. For pure voice only, it recognizes and removes noise. Deep learning-based Warp AI provides the best solution for audio. It provides industry-leading LUFS numbers and optimal true beat control at the same time. It also creates the broadest dynamic range. Warp is an AI audio denoiser and mastering service for all content, including music, dialogue audio such as audiobooks and podcasts, and audio and videos. When you upload a content file, Warp identifies whether it is music, dialogue, or video, and then performs optimal denoising and mastering for each file. If it is music, you can select from various options to change different parts of the results. You can use the reference mastering and customizing mastering and then performs optimal denoising and mastering. It can be customized and mastered as desired by. 네, 조금 길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컨텐츠를 올립니다. 그게 음악이든 영상이든 혹은 일반 오디오 녹음이든 올리면 저 AI가 이게 음악인지 혹은 영상인지 아니면 뭐 오디오북과 같은 컨텐츠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음악이면 여기에 맞는 최적화 마스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일반 녹음이면 그 영상 같으면 오디오랑 영상 먼저 뜯어내고 그 다음 분리시키고 거기서 있는 노이즈를 먼저 싹 제거합니다. 노이즈 제거하고 그러니까 음성하고 일반 주변음을 분리한 다음에 노이즈 제거하고 다시 붙여서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제작자들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죠. 만약에 로우 엔드나 미드 엔드면 뭐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지만 옵션들을 하이엔드들은 거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요. 뭐 A라는 음악처럼 똑같이 마스터링 하고 싶다. A를 올리면 A처럼 똑같이 마스터링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 워프 AI 오디오 디노이징 마스터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아마존 그다음에 신한은행 이런 기보펜처 이런 쪽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아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뭐 국가 출연 그 정부 연구기관하고 같이 현재 K-팝 창작 창작 플랫폼 제작 3년차 그 3년 개발 서비스에 지금 현재 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스터링 기술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정 작업인데 이건 뭐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나 뭐 모든 영상 속 오디오 같은 거에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했냐를 먼저 좀 이야기하면 현재 시장에서의 페인, 프로블럼은 뭐냐면 마스터링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등급이 되게 많습니다. 뭐 5만 원에 해주는 K-팝 음악 하나로 따지면 뭐 5만 원에 해주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뭐 10만 원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스튜디오에 가면 A급 퍼포먼스다 하면 한 60만 원 정도, 곡 하나당 60만 원. 뭐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이 오히려 좀 싸요.
하지만 뭐 싸다고 해도 한 40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거기에 시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엔지니어가 붙으면 딱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서 3시간이지만 예약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본적으로 3, 4일은 걸려요. 그게 가장 문제였죠. 거기다가 오디오 속, 영화 속, 뭐 영상 속 오디오를 마스터링한다? 이건 또 국내 스튜디오가 따로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저희 그 팀원들이랑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A급 스튜디오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줘. 만드는 수준까지 만들자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별반 차이 없는 정도 수준의 마스터링하고 디노이징까지 가능하고요. 비용도 뭐 1년에 한 144불 정도, 한 달에 한 30몇 불 정도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요즘 또 컨텐츠 자체를, 컨텐츠 산업 시장이 저대본,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산업 자체가. 저비용 대량 생산.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스터링이나 이런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컨텐츠의 숫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고, 시간 자체도 가요가 3분 이러면 금방 3분 안에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개발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이즈 제거하고 음성 분리하는 기술 이런 걸 이제 AI, 저희가 AI 이제 저희 팀 그 이사님들이 준비를 하셔서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거는 단순한 로우엔드 제작자뿐만 아니라 미드엔드나 하이엔드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정도의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 기술을 만들어내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빠르고 쉽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음악을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을 몰라도 영상 제작자가 충분히 혼자 음악을 만들거나 아마 뭐 오디오를 또 엔지니어링 해야 하는 상황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고, 이제 저희 지금 특허, 지금 현재 총 4개의 특허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출원 다 했고 등록도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세계 글로벌 업체들하고 좀 이렇게 평가한 거 보면 좀 자랑하자면 저희 기술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음압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희 서비스가 가장 높은 LFA 값도 제공하고 인간이 한 것 같은 다이내믹 레인지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가장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자랑 좀 하고요. 컨텐츠 제작 환경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비용 대량 생산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스터링 시장을 저희가 한 10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 1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5년 이내에 이 오디오 엔지니어링 시장이 AI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AI가 아마 점유할 거다.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해외 회사들은 좀 대기업들이 좀 많아요. 큰 회사들이 많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이라 이런 마케팅에서는 좀 밀리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장을 좀 빨리 선점하는 회사들이 아마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형 서비스고요. 이제 저랑 그다음에 저희 그 오디오 엔지니어 연구원 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AI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 C레벨 저희 그룹 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했던 거는 Unleash Your Creativity다.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오늘 문화 콘텐츠 산업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AI를 공부해야 하느냐? 실제로 그것 못하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AI를 어떻게 개발자가 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세럼이란 신스 만든 사람은 작곡가요. 근데 작곡가 신스도 만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AI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AI를 만드는 건 AI 개발자가 하는 거죠. 근데 AI를 뭘 가르칠지는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지는 AI 개발자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AI 개발자가 온다고 해서 무언가를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갑자기 개발이 뚝딱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사람들이 뭘 가르칠지를 정해주면 AI 개발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음악을 AI에 학습시킬 때도 소리로만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래픽화 시켜서 픽셀로 해서 이미지로 가르칠 때도 있어요. 소리 자체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언어예요. 완전 외계어거든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그쪽은 음악을 모르고 우리는 AI를 모르고 우리는 컨텐츠를 알지만 그들은 컨텐츠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들을 서로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떤 시스템으로 그쪽 개발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산업이 실제로 이것이 워킹이 될 것인가. 산업에서, 필드에서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는 우리가 봐야 돼. 아까 뮤직 레슨 같은 것처럼 성공할까? 모르죠. 그건 누가 판단해? 우리가 알아야 돼. 개발자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망했을 때 우리가 망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 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보면서 아 이런 거 되게 좋겠는데?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한번 보면 주제곡 공모전이었는데 이게 지금 1위 한 대상 받은 주제곡이에요. 응모작 12곡 가운데 희망찬 가사, 밝은 악풍이 높게 평가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이 노래가 주제가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도 AI 곡이라고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전달이 된 겁니다. AI 서비스의 문자 명령 입력을 수차례 거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곡도 노래도 모두 AI였던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는 제법 수작이었다며 당혹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잠깐만 그럼 이거 1위를 줘야 되나? 이제 결국엔 1등을 줬습니다. 1등을 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진 작가는 국제사진전에 일부러 AI가 만든 이미지로 응모한 뒤 1위에 선정되자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린, 음악 등 네. 이런 식의 이제 창작 자체를 이제 AI가 했는데 이것이 창작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지금 뭔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들 실제로 진짜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업을 꽃 피우게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문은 여러분이 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세대는 이거의 토대를 만드는 세대예요. 지금 실제 이 필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거 실제로 문을 열고 박차가서 막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막 그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게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어떤 이런 순선한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그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예술 분야 창작, 여러분들이 꼭 뭔가 이 산업군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창작자가 돼도 됩니다. 창작자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아이템을 갖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어떤 역할들이 생겨나겠죠. 아직 전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가 다 만드는데 작곡가 배울 게 있나요? AI가 음악 다 만드는데요? AI로 만들어서 1등 먹던데요? 이거 작곡 배워도 되나요? 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선생님, 저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얘가 더 잘 만드는데요? 심지어 나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쉔베르크의 뭐 시리얼리즘, 그게 사람이 그게 뭐 작곡이야? 실제로 뭐 지샹의 샘, 변기 사다 놓고 지가 하는 개념 예술들, 존 케이지 4분 33초, 그 예술이야? 뱅크시의 저런 스텐실들, 저게 예술이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창작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저것들은 또 다른 하나의 창작으로 인식되고 굉장히 중요한 예술 행위로 인정받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창작을 하는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봐줘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몇 개를 진행해 보니까 음악이나 이런 예술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디렉팅을 통해서 뮤지컬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작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창작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창작 행위가 되지 않을까? 디렉팅도? 그러니까 저는 창작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창작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또 다른 방식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창작도 얼마든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방식들, 우리의 삶 자체가 메타버스라는 곳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하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과 언어적 소통의 장벽도 없이 뭐 물리적인 공간, 시간에 대한 차이도 없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컨텐츠화된 삶이 뭐 거기에 다양한 삶이라는 거에 뭐 여러 개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삶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메타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인사이트를 갖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해보는 시간이 이 대학교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연세대학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AI 융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또 이런 벤처 이런 저 같은 스타트업들은 또 대학들의 공대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그렇게 몇 개 사온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 창업, 특히 이제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뭐 산학협력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쓱 봤더니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본교 학부생이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창업지원단. 그러니까 창업지원단 그 단장님들 가끔 이제 저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내 꿈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수님의 주도하에 만드는 그런 거 말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 되게 좋아. 제일 좋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음대 쪽은 없더라. 실제로 가보세요. 공대 애들은 저기 바글바글해요. 저 한번 가보시면 걔네들은 바글바글 할 겁니다. 서로들 막 이만큼씩 써서 낼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할 때 돈 좀 주세요. 그럼 뭐 1억씩 주죠. 만들어봐. 망한다고 해서 뭐 그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 저 하고 싶어요. 창업용 창업 해보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쫙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물론 이제 서류 쓰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물론. 근데 공대 쪽 애들은 워낙 많이 해봐서 걔네들은 연구는 다음이고 서류 쓰는 게 먼저예요. 연구비가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그게 일상이야. 우리가 마치 연주를 되려면 곡을 쓰듯이 걔들은 연구가 되려면 서류를 써야 돼. 지원 서류를. 그게 걔네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워킹이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그런 걸 되면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런 것들에서 한번 자신을 좀 이렇게 대비시키거나 이런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이제 특강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이제 막 부지런히 후락 하고 넘어왔는데 조금 사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좀 몇 개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없었다 해도 좀 중요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이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뭐 많이 안 오셔서 녹화 방송 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뭐 이메일이라는 걸 해서 뭐 연락을 하셔서 여쭤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또 도와드리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최은석 워프 대표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AI하고 관련된 특강은 다음 학기에도 저희가 또 기획 중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요 강연 이후로도 최은석 대표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